안녕하세요. 원탑 속독을 김선생입니다. 자, 찌국의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오늘은 고전시가 영역 중에서 가사인 작품 상춘곡을 먼저 할게요. 자, 이제 상춘곡은 가사의 시작인데, 먼저 이제 가사 특징을 좀 알고 갈게요. 가사는 이제 조선시대 주로 양반이 부른 계층인데, 좀 길죠, 그죠? 글자 수는 이제 3, 4조, 세자, 네자, 4, 4조, 그 다음에 네자, 네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단위로 사음보가 되는 거고요. 형식상은 시가고 내용상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떻게 수필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누가 불렀냐? 양반 계측이 불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크게 자연 진화, 연군 지정, 그다음에 내방 가사는 이제 규원가라 해서 아여자가 집에서 부르는 것들인데 이제 내방이 여자가 머무른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여자가 부른 규원가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 자 일단 이 작품은 그 최초의 가사의 그 작품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양반 가사이기도 하고 은일 가사, 은일은 자연 속에서 숨어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그 자연 친화인데 봄이 왔어. 그래 너무 어떻게 좋아.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정리되니까 요건 이제 중요하겠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간다. 이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내용 전체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 노트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같이 그 지문 분석 하시다 보면서 여기다 그 내용 정리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해볼게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내 사람 풍류랄 미찰까 만미찰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걸까. 네 자로 끊어지죠 대체로. 수건목 벽계수 알피두고 송죽 우를리에 풍월주인 대여시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홍진이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홍진이 속세 불구롱자의 먼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세의 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대비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번거롭고 속된 세상이고 이제 산림이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서로 대조가 된다. 자, 속세에 묻힌이 있는 그죠?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있는 사람들아 인해생이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옛사람의 그 선인들의 풍류를 미찰까 만미찰까 그럼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형식은 묻는 거지만 묻는 형식이지만 그죠 서리법이지만 실제로 나는 충분히 따를 수 있다라는 어떻게 프레이드와 자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천지가 세상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그럼 나 같으니 많건만은 자 살림 산속에 자연에 묻혀 있어 서로 이제 반대되는 거 알겠죠? 지락이 지극한 즐거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사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한자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 고전은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문맥상 읽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락이 즐거울 락자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자 모르겠는가? 그럼 어떻게 돼? 세상에 남자몸이 나 같으니 많은데 나는 어떻게 자연에 묻혀서 지극한 즐거움을 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간목이 어떻게 돼 초가집이야 초라한 초가집 벽계수가 시냇물이야 그럼 어떻게 돼 초라한 초가집을 어떻게 돼 우리 집에 초가집 있고 그 앞으로 시냇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앞에 두고 송죽이 소나무 송자에 대나무 주자지 그럼 소나무 대나무 울룰리 울창한 속에 자, 풍월 주인이 바람풍의 달월자겠죠. 그죠?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됐구나. 그럼 나는 이 초가집 앞에 두고 어떻게 자연의 주인이 되어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핵심어는 이거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서사 부분인데 핵심어는 풍월 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리해주면은 시어식구는 어떻게 홍진, 부정적 시어고, 그 다음에 나는 산속에 있어 좋다. 그럼 여기 핵심은 어떻게 돼? 풍월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엊그제 겨울 지나 이제 봄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춘곡이 완상할 완자의 봄춘자거든요. 봄에 대해서 즐긴다, 완상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이제 봄이 와서 너무 좋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와 행아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추는 새우 중에 푸를 오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 조물주의 솜씨가 물물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자 이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왔어요. 그죠? 이제 도화행화가 복숭아꽃 살구꽃. 자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 석양 속에 피어 있고 그럼 얘는 복숭아꽃 살구꽃은 시각적 이미지다. 녹양방추 어떻게 돼? 그 푸른 버드나무와 그죠 어떻게 돼 아름다운 풀들을 얘기하는 건데 세자가 가늘세자의 비우자거든요. 그럼 가는비니까 가랑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버드나무 아름다운 풀들은 가랑비 속에 푸르다 그럼 얘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 아 봄이 와서 이렇게 뷰티풀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마치 너무 아름다우니까 칼로 말아낸 것이야 그럼 조각한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붓으로 그려낸 것이야 그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매우 뷰티풀하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조물주 이제
조화가 어떻게 조물주인데 조물주가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신의 신기한 솜씨가 물물 자연마다 그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그럼 조물 그 이게 너무 뷰티풀하니까 조물주의 솜씨가 마치 어떻게 자연 속에 다 배어 있다. 그다음에 야단스럽다라는 건 경치가 야단스럽다는 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칼로 말아낸 것인가 붓으로 오려낸 것인가 조물주의 솜씨가 물마다 한스럽다. 아 여기 요것도 대꾸법이 되는 거죠. 대꾸는 비슷한 말이 비슷한 위치에 오는 거니까 도화행화 석양예표했고 녹양방추 새우중의 불호다. 이제 고전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대꾸법이니까 이런 건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에 어떻게 돼? 아 봄이 와서 너무 좋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수풀에 우는 새난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 일체어디 흥이야 달을 쏘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렵시오제로다. 이게 이제 여기 핵심인데 한중진미가 한가로운 가운데 참진자에 어떻게 돼? 그 만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가로운 가운데 참다운 맛,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핵심을 알고 가시면 되는데 수풀에 우는 새는 여기서 어떻게 돼?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떠는구나. 아, 내가 너무 봄이 와서 좋은 것처럼 저 새도 어떻게 돼? 봄이 와서 그 저렇게 어떻게 소리마다 교태를 떠는구나. 이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뭐랬어요? 사물의 내 정서를 투영하는 거랬죠. 그죠? 쟤도 나처럼 어떻게 돼? 봄 기운을 즐기는구나. 그래서 감정이입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새는 아까 얘네는 시각적인 이미지였죠. 근데 얘는 새는 뭐야? 그럼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물화일체언이 누구랑? 자, 이제 물화일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고전 시가에서 특히 이제 자연 친화에서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어떻게 돼? 하나 일체가 되는 걸 어떻게 물화일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과 나자겠죠, 그죠?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럼 여기서 누구랑 새랑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물화일체언이 흥이에 다르겠느냐? 그럼 걔도 즐겁고 보면서 즐겁고 나도 보면서 즐거우니까 흥이야 서로 다르겠느냐? 같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 12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소유 음영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되지? 양반들이 생각해봐요. 산속에서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어떻게 시조 공자가 뭐라고 있고 어떻게 혼자 이제 시조 없는 거 그러니까 산책하면 시조 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그러면 한가로운 가운데 참다운 맛을 아느니 없이 알리가 아느이 없이 혼자로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자. 자 아까 공간의 이동이 되게 중요했죠. 그럼 나는 어디 있었어? 수건목 처음에 초가집에 있었는데 어디로 왔어? 수건목에서 어디로 왔어? 정자로 온 거죠. 그죠? 저기 이제 공간이 어떻게 돼? 수건목 정자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정리하면 도화행한 녹양방초는 시각적 이미지고 새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다. 근데 새의 물할제 중요하고 감정이입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동이 수건목의 정자로 왔다. 여기 핵심어는 어떻게 돼? 한중직미. 그죠? 참다운 즐거움. 이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반 이웃돌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이 낚시하세. 그럼 이렇게 읽을 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죠? 글자 수 일정하고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대꾸법이 되는 거고. 각계여 익은 술을 갈건 수건으로 받쳐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자, 이거 중요한 시어인데. 자, 이복의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수라. 그럼 가자수라는 어떻게 가자꾸나 이런 의미로서 우리 산수구경 갈래? 그래서 청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대화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들한테 권유하는 의미로 되는 거고 대화라는 건 어떻게 상대방 답이 나와 있어야지 대화체가 되는데 여기서 상대방 답이 없으니까 대화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답청이 풀밟기요. 이제 봄이 와서 풀이 자라나니까 풀밟기는 오늘하고 욕기 신의 까목욕은 내일 하세. 대구법. 아침에 채산이 어떻게 돼? 캘채에 그 나물이거든요. 산나물 캐고 나조이 저녁에 낚시하세.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 자연 속에서 그 누구한테 이웃들한테 산수구경 가고 뭐 이렇게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각계어 익은 술을 갈건 수건으로 받쳐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좀 알아야 될 게 옛날에는 술을 그냥 오늘날 술이 병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술을 이제 걸러 먹었죠. 채 같은데 워낙은 술 찌꺼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채로 걸러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실제로 어떻게 돼? 그냥 나는 성품이 그냥 소박하고 소탈하니까
그냥 나는 수건 같은 걸로, 갈건이 수건이거든요. 수건 같은 걸로 어떻게 그냥 살짝 걸러서 먹어도 괜찮아 이러니까 까다롭지 않고 어떻게 소탈하다 이런 의미가 드러나는 거고요. 이런 성격이 드러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꽃나무 가지 깎고 수 놓고 먹으리라. 우리가 이제 수가 이 단어를 봤을 때는 뭐 그 자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술잔수 세면서 먹으리라. 한 잔 먹고 꽃나무 가지 꺾고, 두 잔 먹고 꽃나무 가지 꺾고, 세 잔 먹고 꽃나무 가지 꺾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그 더불어, 그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가, 풍류를 즐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화풍, 따뜻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녹수 푸른 시내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리 아래여라. 소동 아해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짓고 아이는 술을 메워. 미음 안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조합물에 잔시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니 도화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화풍, 따뜻한 봄바람이 건듯이 문득이야. 문득 불어와 녹수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자, 그 따뜻한 봄바람이 샥 와서 어떻게 시냇물이 향기가 나한테 오는 거야. 자, 맑은 향기가 잔에 스미고 낙홍 붉은 똥잎이 어떻게 돼? 옷에 떨어진다. 그럼 벌써 어떻게 돼? 술잔의 향기도 좋고 꽃잎도 떨어져. 벌써 자연에 이제 몰입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준중,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 심부름한 아이한테, 그죠? 주가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어른은 막대짓고 아이는 술을 메고. 자, 미음 안보가 아까 그 산책하며 시조읽기 얘기했었죠, 그죠? 그 소유음형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소유음형. 자, 나직한 소리로 어떻게 돼? 읊으면서 천천히 걷는다. 이런 의미니까 이제 소유음형이랑 같은 의미인데, 시냇가에 혼자 앉아. 그럼 공간 이동했네요. 그죠? 아까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자, 이제 처음에 집에 초가집에서 정자라고 다시 시냇가로 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명사가 맑은 모래, 그지? 조안, 깨끗한. 조안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깨끗한. 그 잔어 뜻 그래서 자주 나는 거예요. 이거 좋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깨끗하다. 잔에, 잔 씻어 부어들고. 그러니까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을 깨끗하게 헹구고, 그죠? 청류, 푸른 시내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복숭아 꽃잎이로구나. 자, 이제 동양에서 자연의 이상향의 무릉도원인데, 무릉도원에는 폭포수가 쫙 흘러내리고, 복숭아 꽃잎이 딱 떠가는데, 여기서 이제 복숭아 꽃잎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에서. 그럼 어떻게 돼? 무릉도원이랑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들판이 거기인가. 그럼 내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복숭아 꽃이 샥 지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마침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돼? 내가 있는 곳 근처가 어떻게 돼? 무릉도원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청류를 굽으면 떠오르는 도화로다.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것이 거기인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내가 있는 곳이 마치 이 근처가 어떻게 돼? 무릉도원이니까 이제 무릉도원을 찾아서 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다음 볼게요. 송간새로 소나무 사이에 새로 가느다란 길에 두거나 부치 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만나게 곳곳이 버려 있어 연화일이 난 금수를 재편한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을 유효할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봐봐. 내가 화자가 시냇물이 떠오르는 어떻게 돼? 떠내려는 복숭아 꽃잎을 하고 어떻게 돼? 눈앞에 보이는 들이 무릉도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 이제 내가 있는 곳의 경치를 찬양하는 거고요.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 산봉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소나무 사이에 가느다란 길로 진달래꽃을 붙잡아들고 산에 막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험하니까 이렇게 그 꽃나무 가지나 이런 거 붙잡아 들고 봉두 산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이동이 어떻게 돼? 수감목, 정자, 시내가, 봉두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구름 속에 이제 앉아 보니 높은 데 올라가니까 실제 어떻게 돼? 구름이 어떻게 돼? 있을 만큼 높은 데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천촌 만나기 세상의 모든 마을이 곳곳이 펼쳐져 있구나. 그럼 높은 데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 다 한눈에 보이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연하일이가 워낙 안개 노을 빛나는 햇빛인데 우리 통틀어서 아름다운 자연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금수가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구나. 그럼 안개 노을 빛나는 햇빛이 마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구나. 엊그제 검은들이 겨울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들판이 봄빛이 넘쳐흐르는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 본사를 정리하면은, 자, 그 아까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를 답정어 놓으라고 이렇게 그 낚시하세, 그죠? 이 부분 대꾸법이고, 네, 수 놓고 먹으려는 술잔수 세면서 먹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양은 없어진다. 물el체로 보는 그 선생님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걸로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의 몰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양쪽 다 괜찮고요. 근데 검은들은 겨울들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요런 식으로 어떻게 돼? 공간 이동 간다. 그 다음에 지귀법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구나. 지귀법 쓰였고요. 그죠? 드시 쓰였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자, 이건 발표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월주의 청풍명월에 어떤 멋이 있다 옳고 단표누왕이 후투내음 아니하네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렇게 됐죠. 자, 원학은 내가 부귀공명을 꺼리는데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공명이 나를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원학은 내가 이제 얘네를 거부한다인데 공명과 부귀가 날 거부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 사람과 사물, 그지? 이게 주체가 사람은 주체가 되는 거고 어떻게 돼? 객체는 사물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서로 전도는 뒤바뀌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공명이 나를 거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 주객전도가 되면서 한편으로 나는 부귀공명을 거부하는 삶을 자연 속에서 하는 거니까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안빈낙도는 뭘 했어요? 자연 속에서 가난함에 만족하면서 산다. 둘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청풍명월이 그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 어떤 것이 있던가. 그럼 소동파의 적벽부를 인용했다. 이렇게 되고 어떤 것이 있어 할 거니까 어떻게 돼? 아, 쟤네는 나의 벗이 하니까 의인법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표누왕이 우리 사자성어로 가난하고 소박한 음식, 가난한 살림살이인 걸 얘기하는 건데 자연 속에 속세에 나가서 뭐 임금을 모시고 이래야지 뭐 월급도 받고 돈도 벌 텐데 지금 자연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당연히 소박하게 살겠죠. 가난하고 소박한 음식에 흩어내면 잡생각 아니하니 아무튼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렴. 아무튼 여기 백년 행락이 이 사람 100년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단일행자의 즐거울 낭자인데 100년 동안의 즐거움인데 이거는 한평생을 얘기하는 거죠. 한평생 이만한들 어찌하리. 그러면 사실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형식은 묻는 형식이지만 어떻게 돼? 한평생 이만하면은 만족하지 아니한가? 그럼 굉장히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사 중에 낙구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 줄을 시조의 종장이 첫 삼자 지키는 것처럼 마지막 줄 여기 낙구인데 낙구의 글자 수를 어떻게 돼? 3543, 3544 지키는 걸 정격가사라고 그래요. 격이 어떻게 돼?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일정한 틀을 지켰다 이런 의미가 돼서 정격가사인데 이건 글자 수 3544니까 정격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결사 정리하면 이제 안빈낙도하는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고 표현법 주객전도 중요하댔죠. 그죠?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 이건 100% 시험에 나요. 근데 의인법, 청풍명어를 의인법 우인화시켰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돼? 글자 수 시켰으니까 정격가사다. 자, 그럼 내용 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위에 시어 식구 정리했던 것들, 이제 홍지는 어떻게 돼? 부정적 시어, 긍정적 시어. 그 다음에 이제 풍월 주인이 자연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도화양은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새는 청각적 이미지. 새 무라일 채면서 감정이입. 술 놓고 먹으리, 술잔수 세면서 먹으리라. 그 다음에 검은들, 겨울들판 얘기하는 거고. 이건 부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르는 시어들은, 단어들은 선생님처럼 꼭 다 안 해도 이제 워낙 나오는 것도 선생님 정리한 건데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단어 중심으로 여기다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서사는 어떻게 돼?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그 다음에 자 본사 1, 2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결사는 어떻게 돼? 이제 마지막에 나는 어떻게 안 빈낙도 하겠다. 그럼 결국 봄이 와서 완상이 완상. 봄이 와서 나는 그걸 즐기고 그다음에 안 빈낙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법. 대꾸법은 요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직유법은 이 부분, 주객전도 이 부분, 의인법 이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하겠죠. 공간이동. 그다음에 정격가사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치나 다른 시는 비교하는 게 충분히 날 수 있는데 면왕정가가 요거 다음에 나온 자연친화 가사인데 요것도 이제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연시조에서 자연친화 굉장히 많죠. 서로 비교하는 문제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게 주제니까 그거랑 관련된 연시조들도 반드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상충곡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